세계일보의 배민영 기자입니다. 네. 교통연수원 진무시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 또 이제 비판 입장을 냈는데 네. 기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답게 좀 품격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무원도 아니고 선거 운동이 금지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 선거에 관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걸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하고 그거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가 임명했다고 그러질 않나. 그럼 명백한 허위 사실들로 자꾸 공격하면 내부의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 수준을 넘어서는 흑색 선전이죠. 그 마타도어라고 합니다. 없는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내부의 원팀을 해치는 우리 팀의 전력을 좀 손상시키는 일이니까 좀 서로 자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참 반격하기도 구차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 대변인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상대방 대변인이 물어본 걸 저한테 자꾸 물어봐가지고 일부러 동네 무슨 싸움 시키듯이 그러니까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해요. 좀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박초롱 기자님. 네, 네. 연합뉴스의 박홍입니다. 다른 후보들께서 당내 후보 검증단을 이제 하자고 제안을 네, 하고 네. 세 분의 편성 입장이신데 그에 대한 기자님의 입장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관련한 얘기가 네. 나오는데 캠프에서는 한 번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다른 분들께서 그 의구심을 가지시기에 기자님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 하다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수배됐다 처벌받은 전력이 하나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분당 파큐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권력형 토건 비리 사건을 추적해서 이제 폭로했다가 검사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라는 제 입장에서는 누명을 쓴 일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하철 그 계단 밑에서 그 횡단보도로 이용되는 지하철에 연결된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 이런 이유로 벌금 50만 원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상대 후보는 지하철 안에 역군에서 뿌린 것도 다 봐주더니 저만 찍어가지고 표적 수사를 당해서 결국 벌금 50만 원 냈는데 그것도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우리 당내 후보들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더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보비를 가지고 네. 언론을 상대로 이제 마치 50이 언론을 네. 지들이기를 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길들이면 길들여지십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취재했던 여러분들 아실 테고 또 언론 보도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중앙정부, 다른 광역
시도, 기초지방정부와 동일하게 정책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인당 홍보비가 끝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다른 시도의 평균 1인당 예산 3,800억 원인데 평균. 경기도는 1,800원입니다. 1,800원. 그리고 예산 총액 대비 홍보 예산 비율 또는 홍보 예산 대비 언론 홍보 비율 이게 대개 17개 시도 중에서 10위권으로 중하위에 속합니다. 중하위에. 이거를 작년 국정감사 때 그 야권 인사들이 주장을 했다가 저한테 이 지적을 당하고 망신을 좀 당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또 하는 것도 좀 그러긴 한데 그게 보도 지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침소봉대 견강부회. 네거티브를 해도 좀 이렇게 상식선에서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오다가 우리 대변인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소득을 공약한 일이 없다면서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공약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공약을 처음 발표했는데 그전에 공약을 안 했지.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 근데 공약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공약을 발표하더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되나 본데? 내가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되게 어려운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네, 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YTN 최하영 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캠프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한다 아, 네, 이런 네. 분석이 나왔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참 저보고 자꾸 말을 바꿨다고 하니까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교정을 해서 또 완결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내거나 정치적 입장을 내놓고 타당한 지적이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걸 말 바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 바꿨다고 할 게 아니라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우리 캠프에서 그런 거를 꼭 좀 왜곡해서 공격하기보다는 한 본인을 돌아보시라라는 뜻으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탄핵 얘기도 입장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반대했냐 찬성했냐 옛날 문제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태도죠. 사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면도 이랬다가 저랬다 좀 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오늘 뭔 얘기했어요? 네.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 아까 뭐 바뀌었다고 한 게 뭐였어요?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맞아요. 행정수도도 언제는 찬성하셨다가 언제는 반대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입장이 오가는데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딴 얘기인데 사람이 쌍방이 어떤 사안을 놓고 주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 증거는 없고 주장을 막 해요. 근데 이 둘의 주장 속에서도 진실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건 거짓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용어 씁니다. 주장 자체로 이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두 번째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면 거짓말입니다. 앞뒤가 많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거짓말을 자주 하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를 서로 막 다투게 하면 그 속에서 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누가 허위이고 누가 진실인지를 대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미래를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미래를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과거에 약속을 잘 지켰나?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증의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거 따지면 뭐 끝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얘기 말고 좀 우리 국민의 삶이나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좀 이런 건전한 정책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로.